미국의 높아진 팁과 모바일 화면에 제시된 팁 금액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식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초강력 토네이도 10여 개가 몰아쳐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한정판 화장품을 쟁여놓고 쓰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심각한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로 세금, 헬스케어, 적자, 경제까지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미국민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팁 금액에 불만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팁을 주는 게 당연했던 미국인들도 의무처럼 변질되고 있는 팁 문화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화면에 제시된 팁과 높아진 금액은 오히려 팁에 대한 반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팁을 내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미국의 팁 문화. 하지만 팬데믹과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팁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문화이지만 너무 높아진 팁 금액의 미국민 35%는 팁 문화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데 동의한다고 뱅크레이트 설문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작년의 조사 결과보다 5%가량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이나 배달 직원과 같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례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팁을 주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주문 픽업 창구, 스포츠 경기장, 공항, 심지어 셀프 계산대에도 팁병이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미국민의 59%가 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미리 입력된 팁 화면에 짜증이 나는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팁이 제시된 모바일 화면은 오히려 팁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한다고 설문조사는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34%는 커피숍, 푸드트럭,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는 미리 입력된 팁 화면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25%는 미리 입력된 팁 화면을 제시했을 때 팁을 적게 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업계 분석가인 테드 로스맨은 설문조사 결과에 첨부된 보고서에서 팁이 숨겨진 세금이 된 것 같다며 현재 팁을 요구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젊은 사람들은 현대 팁 문화에 더 적응한 탓인 듯 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비율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높았습니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72%, 1965년생부터 1979년생이 속한 X세대는 62%, 1981년생부터 1996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의 51%,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까지 분류되는 Z세대의 45%가 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서버, 헤어스타일리스트, 배달원, 운전자의 경우에는 팁을 받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호텔 가사도우미, 바리스타 등의 경우에는 팁을 받는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선 팁을 주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지만 이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지적해선 안 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시작된 팁 문화이기에 변호사, 교사, 배관공, 케이블 기술자 등 높은 급여를 받는 전문가에게 팁을 주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받는 바리스타나 계산원 등 카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팁을 거부해도 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K푸드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면은 월마트의 주류 식품 매대에서 판매될 만큼 미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라면의 미국 시장 진출액은 전년보다 71.4%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54%를 기록한 반도체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라면 수출 금액이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들어 5월까지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인 라면으로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6% 넘게 증가한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라면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미국 시장 수출액은 전년보다 71.4% 늘어난 8,1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54%를 기록한 반도체 시장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라면 식품 기업 농심이 생산하는 신라면이 미국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라면은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아시아 코너에 배치됐었지만 현재는 주류 식품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라면을 생산하는 농심의 최대 해외 시장은 미국입니다. 지난 1월 미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186만 달러로 전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매출을 연 15억 달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라면 시장에서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25.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농심은 LA 공장에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있으며 수출 전용 공장 추가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상식품인 라면에 대한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K푸드의 인기는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과자류, 음료, 김치 등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자 수출도 지난해보다 12% 늘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3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해외사업부 부사장은 과거에는 주로 아시아인이 라면을 즐겨 먹었지만 최근에는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미국 현지인들과 히스패닉들도 주 소비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메릴랜드의 수요일 밤 보기 드문 초강력 토네이도들이 15개 이상 한꺼번에 몰아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중서부나 남부에서 볼 수 있는 초강력 토네이도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바람에 메릴랜드에선 게이더스버그, 컬럼비아, 볼티모어 등지에서 수많은 가옥 등 시설들이 피해를 입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공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워싱턴 수도권에서 메릴랜더들이 공포의 수요일 밤을 겪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하워드 카운티, 볼티모어 등지에 어제 저녁과 밤에 토네이도들이 최소 15개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수요일 밤 2개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몰아쳐 가옥 4채가 파손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선 15개 이상 토네이도와 뇌우가 몰아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요일 밤에 88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그중에 35건은 토네이도와 스톰 관련이었습니다. 게이더스버그 등의 도로에는 초강력 토네이도와 폭풍 후에 오래된 고목들이 쓰러지며 통행을 막았다가 목요일에 모두 치워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토네이도와 폭풍 후에 강타당한 지역에는 곳곳마다 1000가구씩 단전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땅으로 떨어진 전선을 보더라도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메릴랜드에 몰아친 15개 이상의 토네이도와 폭풍우는 수요일 오전만 해도 한두 개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쳐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메릴랜드 주민들은 주로 영화나 뉴스를 통해 보아왔던 중서부 대평원과 남부 지역의 초강력 토네이도를 직접 체험해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메릴랜드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게 된 것은 인근의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에서 초대형 폭우가 쏟아지며 여러 개의 토네이도 강풍을 만들어내 메릴랜드로 보냈기 때문으로 기상당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어젯밤에만 메릴랜드에는 몽고메리, 하워드 카운티, 볼티모어를 중심으로 16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쳤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에서 1개의 초강력 토네이도와 폭우가 퍼부은 것으로 기상센터는 밝혔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와 접근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도 4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미국에서는 4월과 5월, 6월이 가장 활발하게 토네이도들이 몰아치고 있으며 이 석 달 기간 중 평균 660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1년 동안에는 1150개 내지 1200개의 토네이도들이 강타해 수많은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화장품 회사들에서는 한정판 화장품들을 내놓곤 하는데요. 한정판 출시 기간이 지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량을 구매해 쟁여놓고 쓰는 젊은 층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문제인데요. 고기능성 화장품일수록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다가 피부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2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여성은 기미와 잡티를 완화해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쓰면 생기는 일이라며 여러 영상을 게재했고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한정판이나 콜라보 같은 기획성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는데 특정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이때 MZ세대들은 쟁이기라는 다량의 화장품 구매를 합니다. 이때 다량 구매한 화장품들을 조금씩 쓰며 빠른 시간 안에 다 쓰지 못해 유통기한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기능성 화장품일수록 변질되기 더 쉽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은 크게 접촉성 피부염과 세균 감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시간이 지나 변질된 제품을 쓰면 피부 트러블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이 생기게 됩니다. 제품 성질 자체가 변질돼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늘하지 않은 곳에 오래 보관한 제품은 세균 변식에 취약해 세균성 피부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에 바르는 제품의 경우 세균이 침투하기 더 쉬워집니다. 약간의 트러블이 일어나면 진정시키면 되지만 이번에 공개된 여성의 경우 피부가 광범위하게 세균 감염에 노출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들은 대부분 개봉 후 1년 이내, 에센스는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크림 제품은 평균 2년이라 비교적 여유롭지만 유분 함량이 많아 세균 변식이 쉬워 손이 아닌 스패츌라로 떠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킨케어 외의 메이크업 제품도 개봉 후 1년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직접적으로 점막에 사용하는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은 6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제품에서 수분과 유분이 분리되어 액체가 먼저 나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화장품을 바르다가 계절을 넘겨 더운 여름이 되면서 햇볕을 쬐며 땀을 흘려 피부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는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장품 냉장고 사용이 마케팅 회사의 전략만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은 11월 5일 실시되는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로 감세 연장 혹은 증세, 헬스케어의 정부 보조 중단 여부 등이 판가름나고 적자와 국가부채, 미국 경제 전반이 상반된 갈림길을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과 오바마 케어, 확대된 정부 보조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로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는 정치 세력이 세금과 헬스케어, 적자와 경제 전반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11월 5일 선거에서 누구를 백악관 주인과 상하원 다수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년간 미국의 세금과 헬스케어, 적자와 국가부채, 경제 전반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과 바이든의 ACA 정부 건강보험 확장 정부 보조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재연장하느냐, 그대로 만료시키느냐, 아니면 부분 연장과 만료로 타협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유권자들과 기업들의 혜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대규모 감세 조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2017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할 것임을 이미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Biden is pushing the largest tax hike in American history. I will make the Trump tax cuts, again, the biggest ever in history. We're going to make them perman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재당선된다면 미들 클래스, 어퍼 클래스, 로워 클래스, 기업 클래스의 모든 감세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감세 조치가 재연장되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4조 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비당파적인 CBO, 의회 예산국이 최근 경고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적자 감축이라는 당론과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감세안 중에서 40만 달러 이하의 감세 조치는 계속 시행하되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은 인상해 적자 감축과 복지 예산에 쓰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 fair tax code is how we invest things to make this country great. 민주당 진영이 내걸고 있는 트럼프 감세 조치 중에서 수중할 대목은 최고 부유층의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며 빌리언에어들은 최소 25%의 세금을 내도록 최저세를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헬스케어에서 중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강력한 로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해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을 급증시켰던 확장 정부 보조를 당초 예정대로 2025년 말로 만료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적으로 급증한 4,500만 명의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 중에 80% 이상이 보험료에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바이든 업적으로 꼽히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인하 협상을 폐지하거나 대거 방법을 바꾸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을 장악하면 헬스케어의 정부 지원 감축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